치아 이식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장기를 계속 건전지 바꿔 끼듯이 그렇게 교체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에도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다음에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식 비용을 추가로 내셔야 되든지 이런 거를 이제 패키지로 확 묶어버리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도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뭐 뼈 이식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 그러면 100% 뼈 이식을 한다 무조건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뼈가 부족한 사람은 뼈 이식을 하는 거고 뼈가 많은 사람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전신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으시다면 이제 뼈 이식이 필요한 거고 굳이 필요 없으신 분한테 뼈 이식을 권하지는 않아요. 일단 1번은 뼈가 부족하신 분들, 골질환, 뼈 질환과 관련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너무 약해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뭐 잇몸이 약하다거나 또 잇몸 질환을 오래 앓으셨다거나 치주 질환이라든지 또 그게 치주 질환이 아니라 뭐 외상으로 인한 뭐 사고라든지 뭐 운동하다 다치셨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제일 좀 임플란트 수술 중에서 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악동이라는 거가 이제 코 옆에 있는데 여기 영역은 쉽게 말해서 공기 주머니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코에 비음 이런 게 나는 건데 요 공기 주머니의 기저면, 바닥면이 그 상악 치아, 위에 치아의 뿌리랑 닿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 치아가 오랜 시간 동안 무치약 상태로 오래 있었다. 그러면 그 상악동의 기저막이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플란트 10mm, 하이트 10mm짜리를 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5mm밖에 안 나와. 그럼 내가 부족한 거 5mm가 더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상악동을 들어 올려서 공간을 확보해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뼈 이식을 하면 어쨌든 간에 추가 비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 뼈 이식의 경우에 이제 제일 어려운 뭐 상악동 거상술이라든지 뭐 리지 스플리팅 같은 이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식 수술들은 조금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저가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저가 임플란트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뼈 이식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뼈 이식을 하시면 시술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식 비용을 추가로 내셔야 되든지 이런 거를 이제 패키지로 확 묶어버리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하기도 편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력이 좋고 정말 양심적이라고 하시는 대부분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부분에는 해주고 뼈 이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뼈 이식을 하는 건 외부 물질을 나한테 넣어야 되는데 이게 내 거랑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굳이 환자를 그렇게 치아 없는 상태로 불편하게 둘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선생님들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아를 상실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집으로 치면 땅이 꺼졌다예요. 땅이 꺼졌으면 보강 공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잇몸병 때문에 치주염 때문에 뼈가 꺼졌다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뼈 이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가 더 이제 골 이식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죠. 치유력이 늦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적으로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70대라고 해서 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또 건강이 나쁘신 게 아니거든요. 골 폭이나 골 양이나 골 질이 다 풍부하다면 뭐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죠. 사악동 막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란 있잖아요. 계란 왜 삶은 계란 껍질 까면 안에 이렇게 비닐 같은 막이 들어있잖아요. 그 정도 두께예요. 그래서 그 정도 두께의 막을 잘 찢어지지 않게 잘 분리해서 위로 올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드실 수가 있고 통증을 유발하실 수가 있고 이런 수술을 했다 그러면 빨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흡연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 이 막이 찢어질 수 있어요.
상악동이라는 공간은 쉽게 말해서 빈 공간이에요. 풍선처럼 안에가 비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막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임플란트 수술했더니 물 마셨더니 코로 물 나와요. 뭐 이런 경우들이 그런 상악동막이 유지를 못하고 찢어져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실 수가 있죠. 뼈 이식 없이 하시는 경우들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미니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직경이 이제 작은 임플란트, 그다음에 짧은 임플란트. 근데 이제 숏 임플란트도 일반 임플란트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든지 비슷하다라든지 이런 저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길이에 대한 이런 니즈는 많이 줄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는 옛날에는 이제 측방 접근을 많이 했어요. 측방 접근을 많이 한다는 건 이제 볼을 당겨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발치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 상악동을 들어 올려서 하시는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하실 때 임플란트를 할 거야. 이를 뽑았어. 그럼 두세 달 기다려. 내 뼈가 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기다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도 되게 잘 나오고 의사들의 실력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요즘에는 발치를 함과 동시에 같이 식립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을 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이제 질환이 있거나 이러시지 않는다면 발치 후 즉시 식립도 가능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과를 선택을 하고 임플란트를 선택을 할 때는 CT 같은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실장님이랑 상담하는 그런 치과보다는 원장님한테 직접 CT를 보면서 듣는 설명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방사선 사진이라든지 내 사진이 맞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뼈 이식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없을 때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환자분들이 의료진을 믿고 여기를 선택을 했으면 믿고 따라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통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옵션을 드려요. 내가 치아를 상실한 부위가 치아가 4개를 상실했어. 3, 4, 5, 6, 7 이런 식으로 상실을 했다. 그랬을 때 4개를 다 심을 수도 있고, 4개 말고 3개만 심고 브릿지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건 이렇게 하시니까 이건 안 되실 것 같고,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세요. 29만 원 임플란트에 뼈식 얼마. 그런 공장형의 설명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이 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어떤 진료가 필요한 건지를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초이스를 하셔야 돼요. 전문성이 있는 치료 계획을 여러 가지 옵션으로 환자분한테 맞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고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장 이식을 한다, 간 이식을 한다, 무슨 병원의 빅5에 어디에 유명한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이것도 임플란트도 우리가 이제 워낙 루틴하게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만 결국엔 치아 이식인데, 이거는 왜 명의를 찾아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잘하시는 분, 이분이 전문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분이 연차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따져 가셔야 되는데, 신장 이식, 간 이식 명의 찾아가는 것처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이런 분도 있거든요. 여기서 임플란트 하나 하느니 그냥 29만 원짜리 했다가 망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망가졌어. 얼마 안 돼서 금방 망가졌어. 이거를 빼고 또 수술하는 재수술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치아 이식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장기를 계속 건전지 바꿔 끼듯이 그렇게 교체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쓰시면 반영구적으로 쓰셔야 되는 기관인데, 돈 때문에 29만 원짜리 계속 갈아 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변 치아에도 영향을 미치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에 이식을 해서 오래 쓰셔야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좀 잘하시는 병원에 비용을 아끼지 말고 잘 설명을 듣고 전문가한테 믿고 맡기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